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문재인 정권의 입법부의 정기국회 활동을 사실상 정치하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대정부 지지가 엉망이 되고, 또한 대통령 대회 순방 때문에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적 이목을 분산시켰고, 모든 일들이 이렇게 정기국회 기간 중에 대통령만 있는 나라를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눈가리기는 도를 지나쳐도 중요한지만이 아닙니다. 지난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 중 노건호 씨가 50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의 공소시효, 아직 5년 더 남아있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과연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버젓이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2023년까지라는 그토록 개인이 답답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법무부 장관의 올바른 자신인지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자유한국당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고발 접수하고 엇박 1년이 지나도록 검찰이 피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는커녕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법무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검찰에 대해 수사 진건을 즉각 발동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검찰, 어느 법무부 장관이 범죄 의혹을 눈앞에 두고도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할 수가 있는지, 사건을 무조건 검찰청 캐비넷에 처박아 둔다고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신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인정사정 없이 압수수색과 그리고 영장 청구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1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발이 묶여버리고 또 입에 자갈을 쳐버리는 그런 엄청난 탄압 정국에 저희들은 제1야당으로서 본분을 어렵게 해가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다고 확인한 노건호 씨 500만 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정수사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사법 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누구 하나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공정수사를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당인 제1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런 방법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검찰의 행위는 혐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직무유기를 넘어 야당을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미 지난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고발 조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지 분명히 답해주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려는 단기 일자리가 참사적 수준의 고용사항을 타개하는 데 근본적인 처방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국민 생활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는 판단하에 은발의 오줌 누기식의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분명히
짚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살인적인 청년 실업을 단기 알바 문제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얄팍한 꼼수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 단기 일자리 대책은 즉각 철회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고용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마당에 얄팍한 운송임으로 잘못된 고용 지표가 만들어진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의 기반이 되는 고용 지표가 거짓 숫자 노름으로 점철된다면 정책 실패는 불보듯 뻔하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권은 결코 쉽게 간과하지 말기 바랍니다. 청와대 인사들이 연말이면은 고용 지표가 크게 개선된다고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바로 이런 짓거리 하려고 이미 준비한 것입니다. 통계청의 고용지표 개선의 취업자는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잡힙니다. 주 18시간 일해도 취업자로 잡힙니다. 임금을 받지 않고 자신이 자원봉사 또 이런 일을 해도 취업자로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고용지표 개선을 통계 조작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정말 국민을 속이는 이 쇼통 통계 방식, 국민이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방문국인 프랑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젊지만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연장자를 제대로 대접하는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축하하셨다고 합니다.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김정을 평가하는 것까지도 다 좋은데 정작 유럽 순방에 나선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방 외교의 본래적 목적조차 모호한 마당입니다. 유럽 순방까지 나서서 김정은 홍보 대사를 자처할 일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8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협상가가 되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이 무색할 정도로 워싱턴에 가서도 김정은 메신저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유럽에까지 가서 메신저의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고 김정은이 비핵화의 의지를 가지면 유엔 안보리 제재를 국제사회가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조상을 하고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과연 어떻게 지켜봐야 될 것인가. 유럽 순방 외교의 본래적 목적이 그것이었는지 대통령께서 굳이 유럽 순방에 나섰으면 고유의 외교적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다시 더 충실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경제 외교가 아니라 평화 외교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에 김정은을 홍보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목적인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